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우리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앞에 김광수 의원님과 이태기 의원님 질의하신 거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조금 국민적인 의문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력 탈구는 아까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병력 면탈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력 많이 면탈할 때 보통 그 어깨 탈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드님이 진짜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력을 면탈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반대로 군대를 가고자 무척 노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1, 2년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특별히 저는 가시고 싶다라는 거를 그 탄원서도 냈고 그 탄원서가 굉장히 진정성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드님이 불법적이나 탈법적으로 군에 면탈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총리 후보자께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가식적이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병무 관계자들이나 의사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드님의 병력 면탈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께서 그 탄원서 낸 것에 대해 진정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현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원입대 신청서도 냈고 1월 23일 날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9일 날 수술을 받았죠. 네, 그래 받았는데 그 전에 연말에 큰 사고를 당했죠. 예, 네. 그래 받아가지고 3월 그러니까 이 3월 7일 날 입영연기 신청을 했다고 탄원서에도 되어 있고 지금 이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군에 가고 싶었다면은 수술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병력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음에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다 낫고 가겠다. 이행 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한 것은 이태기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병력 처분 변경 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군 문제를 빠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이제 실제로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쭉 이야기하고. 네, 예. 아니 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시간을 오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관계에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변경 처분을 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아마 답변하시는 것도 언론에서 제가 해명은 들었습니다. 그건 좀 더 다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탄원서를 낸 것이 이름을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의 당 대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냈으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병력을 면제하겠다고 처분 변경 원서까지 낸 사람한테 그럼 너 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실제로 진짜 탄원서 낼 때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병력 처분 변경을 내가 병을 다 낳았기 때문에 이제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탄원서 낼 필요 없이 그냥 즉각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다 나왔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그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는 아무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고 그리고 또 이 변경 처분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 의사가 많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선요, 경위가 이렇습니다.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해서 자식 놈이 어깨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니 좀 늦춰주십시오. 그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이러이런 서류를 갖춰서 아들 본인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 처분 그거 변경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네. 죄송합니다. 어론에서 그 이야기 그런 식이라면 의원님 말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 판단은- 제기와 해명은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역 처분 변경에는 재신검도 있고 입영 연기도 있고 기존의 처분을 변경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국회의원으로 했느냐? 일부러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특별관리 대상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2년이라면 대통령 선거의 해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제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던 때고 제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공격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흠이 있었다면 왜 한나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이야기하는 거는 아드님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탈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허리우드 액션을 했느냐라는 것에 제가 여쭤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요 이런 식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인가 하는 기관이 그때 막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체검사를 정밀하게 하자 하는 것이 마구 시작될 때입니다. 그 정밀검사를 앞둔 시점에 제가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검사를 잘해서 최소한 공익근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예.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 이렇게 총리의 후보자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다른 인사청문보다 상당히 막중하고 중요한 인사청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우리도 제대로 검증해보고 싶고 또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정도는 좀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말로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봤어요. 7남매의 사실상 장남이시고 가족이 오손도손한 또 때로는 또 뭐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그 가족으로서 건강한 시민이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님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에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서 큰 불행을 겪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역량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네 번째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 있어서 소통과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당이 된 지 저희도 뭐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주로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의 의원님들이 또 그리고 언론이 함께 검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검증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자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죠. 제 질문은 61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또 뉴라이트 측에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에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가졌죠. 실제 건국절 제정 의도가 뭐였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라는 게 있는 건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건국절은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 일본 외교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일들 중에 참 저로서는 기가 막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절수업 결정, 그리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지라는 성급한 결정,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 것, 그리고 이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게 1228 위안부 합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자, 외교협상에서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더 이상은 논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다시는 재론하지 않겠다. 좀 확대 해석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끝났다는 것을 사인을 보내 신호를 주는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로부터 어떤 협의도 없었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런 무모한 합의 결정 합의문도 없는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취임하신다면 과정을 좀 조사해 보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나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는지 등을 좀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큰 비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4.3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돼서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까지 발전한 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피해자 신고를 안 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일본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이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청년교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전혀 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혹시 그 추가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살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여수순천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4.3과 마찬가지로 현대 굴곡진 역사의 큰 비극이었습니다. 단지 4.3보다는 좀 여순 사건의 해결이 좀 더딘 어떤 특수한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6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결이든가요,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탄원서를 낸 것이 이름을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당 대변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냈으면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병력
걸 면제하겠다고 처분 변경 원서까지 낸 사람한테 그럼 너 가라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실제로 진짜 탄원서 낼 때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병력 처분 변경을 내가 병을 다 놨기 때문에 이제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탄원서 낼 필요 없이 그냥 즉각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다 나왔으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대변인 이름으로 그 탄원서를 내고 탄원서 나는 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고 그리고 또 이 변경 처분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받는다면 당연히 병력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음에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다 낫고 가겠다. 이행 연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한 것은 이태규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병력 처분 변경 원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군 문제를 빠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이제 실제로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 답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쭉 이야기하고. 네. 예. 아니 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할 시간을 오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관계에서 연기원을 낸 것이 아니라 변경 처분을 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아마 답변하시는 것도 언론에서 제가 해명은 들었습니다. 그건 좀 더 다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특별히 저는 가시고 싶다라는 거를 탄원서도 냈고 그 탄원서가 굉장히 진정성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제 자식놈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예. 그것이 그런데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드님이 불법적이나 탈법적으로 군에 면탈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총리 후보자께서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진정성이 없이 굉장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가식적이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병무 관계자들이나 의사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드님의 병력 면탈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우리 정태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앞에 김광수 의원님과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신 거와 연결해가지고 제가 조금 국민적인 의문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력 탈구는 아까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병력 면탈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제일 병력 많이 면탈할 때 보통 그 어깨 탈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아드님이 진짜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병력을 면탈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반대로 군대를 가고자 무척 노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1, 2년 실제 총리 후보자께서 그 탄원서 낸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 현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자원입대 신청서도 냈고 1월 23일 날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19일 날 수술을 받았죠. 네, 그래 받았는데 그 전에 연말에 큰 사고를 당했죠. 예, 네. 그래 받아가지고 3월 그러니까 3월 7일 날 입영 연기 신청을 했다고 탄원서도 돼 있고 지금 이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로 군에 가고 싶었다.